전국의 주택시장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최악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경제연구소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정점을 찍은 이후 이미 14% 떨어진 집값이 올 중반 16%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최상의 경우 집값이 지난 2월 최고점에서 27% 정도 하락하지만 최악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8%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 탓에 채무 불이행과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경기 침체가 더해지면 절반이 폭락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최악의 상황이 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내 고용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하락이 경제 불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경제의 14%를 차지하는 주택시장이 흔들리면 경제 모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 하락폭은 지역에 따라 달라 온타리오주 토론토가 30%, 해밀턴과 키치너, 캠브리지, 워터루는 34%가 예상되고 앞서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서 더 큰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집값 30% 하락을 주택 붕괴로 간주하는 가운데 옥스퍼드와 달리 RBC 경제 전문가는 낮은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RBC 경제 전문가는 집값이 정점에서 14% 하락할 것이라며 토론토는 늦봄이나 여름쯤 가격이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집값은 여전히 폭등한 가격보다 높아 좀 더 오랜 기간 가격 조정이 지속돼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값이 바닥을 친 다음엔 바로 반등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는 예상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올해 중반까지도 주택시장이 고금리 환경에 적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 기간 가격이 급락해도 토론토 집값은 코로나 이전보단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옥스포드 보고서 역시 이민과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가격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38대 한인회 회장 입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3시에 마감됐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4시쯤 김정희 현 한인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고 입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 후보와 함께한 부회장 후보는 박보흠 씨와 김서연 씨입니다. 박 부회장 후보는 한인회 전 이사의 현재 변호사이고 김 부회장 후보는 최근까지 한인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어제 이지민 선거사무장이 한인회를 방문해 입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한 가운데 이사 선임위원으로는 37대 부회장으로 최근 사표를 낸 이상설 씨와 변현숙 씨가 등록했습니다. 권현암 선거관리위원장은 공탁급 2만 불을 받고 신원 확인서까지 모든 서류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까지 회장 입후보자 등록 서류를 가져간 다른 사람이 없어 단독 출마가 유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토론토 한인 노인회 회장 입후보 등록도 오늘 마감됐습니다. 배인자 현 회장 대행이 $5,000를 내고 회장에 단독 출마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인준되면 배인자 후보가 당선됩니다. 이후 회장이 부회장 2명을 지명하게 되는데 배 회장 후보는 권은자 이사와 김인석 이사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 한인회와 토론토 한인 노인회 회장은 입후보자가 단독 출마하면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취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률이 20년 새 급격히 줄었습니다.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캐나다에 10년 미만으로 거주한 영주권자의 절반인 45.7%만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2001년에는 시민권 취득률이 75%에 달했지만 2016년 60%, 2년 전엔 절반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시민권연구소는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며 높은 생활비와 직업 전망이 감소의 주 원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런 문제가 결국 장기적으로 경제와 사회적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번영과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 시민권 취득 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민업계는 캐나다 시민권이 주는 실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 수도 줄었습니다.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2021년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영주권자는 1,375명으로 2018년 2,399명, 2015년 6,000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연방이민성이 올해 46만 5천 명을 새로 받아들일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영주권 취득자 수는 43만 7,1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영주권 취득자 수는 5,455명으로 숙련 기술직과 경험이민,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등 경제 이민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가족 초청은 925명입니다. 한인 영주권자 수는 2021년 8,240명으로 급증했으며 2020년엔 3,285명, 과거 2016년엔 4,010명이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유명 냉동 감자튀김을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맥밀란즈 스페셜티 푸드 브랜드 맥케인 스테이 크리스프 스트레이트 컷 프라이즈 2.04kg으로 글루텐과 밀 성분을 포장에 표기하지 않았으며 온타리오주에서 판매됐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환자가 발생하자 식품안전청이 조사에 착수해 추가 리콜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은 만성 소화장애인 셀리악병 또는 글루텐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 제품을 섭취할 경우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거주민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25세 라피 우브케에는 지난해 9월 23일 자신의 의료지원 나온 직원이라고 속여 핀치 애비뉴 이스트와 레슬리 스트리트 인근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선 87세 할아버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한 건의 성폭행 혐의로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인 얼굴을 공개하고 피해자와 지인의 제보와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연락을 부탁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공원관리위원회가 스탠리 공원에 임시 개통된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리 공원 드라이브를 따라 설치된 임시 자전거 도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설치된 도로로 위원회는 럼버맨스 아치와 올드 파이프라인 로드 구간 등 30%는 그대로 남겨두지만 70%를 없애 코로나 이전처럼 차량 이동과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5월 말까지 33만 달러를 들여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일축한 결정이라고 실망감을 전한 밴쿠버 시민단체가 보다 안전한 자전거 도로 투자를 시에 촉구한 가운데 2024년 새로운 자전거 도로 계획을 위해 올 여름 교통 상황 정보에 대한 수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군 네이버스 캐나다 지부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지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킬리스와 아다나, 가지 엔테프 현장에 긴급 구호 대응단을 파견해 긴급 식량과 식수, 위생용품과 담요, 침낭 등 비상물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한 군 네이버스 캐나다 지부는 하루아침에 일상을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후원은 군 네이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최근엔 온주 호남 향후회가 총회 자리에서 모은 성금을 군 네이버스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만 명에 육박하며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참사이자 유럽 지역에서 100년 내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으며 부상자와 실종자 수가 많아 당분간 사망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